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79년에 준공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음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전에 지어져 있던 과거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인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죠. 부모님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어쨌든 중학교에서 계속 1등을 했고 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교육, 좀 더 좋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옮겨왔을 뿐인데 어제 불가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 크겠지만 본인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스프링클러 없었던 은마 아파트, 의대 꿈꾸면서 이사 온 여고생이 참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방송 시작하면서 바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새벽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8층에서 불이 나서 지금 이 큰 참변,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주민들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숨을 못 쉬겠어. 앞이 막 안 보여.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네네, 어머니랑 따님이신 것 같은데 잠옷바람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가 하나 못 낳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방관님한테 하시는데 저희 아이도 중학생인데 제가 오전 내내 울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6시 20분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 집 안에 17살 큰딸과 어머니 그리고 딸이 있었다. 아버님은 좀 일찍 새벽에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하고 나머지 가족들 엄마와 딸 둘만 있었는데 이 중에 큰딸은 숨지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다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의대를 꿈꾸면서 지금 대치동 은마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이게 의대를 꿈꿨어. 공부 잘하는 애가.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본인의 꿈이 명확하고요. 그걸 위해서 학군지로 일단 이사를 하는 건 본인의 꿈을 세우고 이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를 왔다는 건 온 가족이 다 그 꿈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현산 변호사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변호사 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꿈 그리던 아이가 이렇게 화마에 정말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됐는데 또 그 안에 또 숨졌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번 네.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79년에 준공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음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전에 지어져 있던 과거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인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죠.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소화기 같은 것들을 비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구축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그러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 은마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 보도한 신문 기사들 중에 정말 유의미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보도한 것은 국민일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1992년부터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2년 이전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 중에는 이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네. 조 변호사님께서 전수조사 얘기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은마 아파트가 지금 47년 됐는데 네. 거기에 스프링클러 다는 걸로 주민들이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쉽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은 그 구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소유자들이 스스로 결의한 곳이라면 빨리 재건축돼서 더 안전하고 좋은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지금 47년 된 집에 스프링클러 하나 다시 다는 걸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냐. 결국 재건축 하기로 뜻을 모았으면 빨리 새 집 짓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의사 꿈 품고 5일 전 대치동 이사 왔는데 의사가 되려고 이사를 온 시점 자체가 화재가 나기 5일 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참,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대치동이 뭐길래?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부끄러운 또는 불행한 단면이에요. 그럼 대치동 가면 뭐 의사 가는데 뭐 훨씬 더 그게 뭐예요? 학원 밀집돼 있다. 학원이라는 게 그럼 또 바람직한 교육 제도냐?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안타깝다라고만 다들 생각하실지 아니면 아유 우리 집 아이는 저걸 위해서 대치동에 갈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그럼 또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가 단순히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에서 생긴 화재 사고 이거에 끝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양극화거든요. 이 양극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법적인 규정, 강제 규정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치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거냐? 참 복합적입니다만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이게 정말 그냥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난 불 이 자체만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냐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이 파락군 거기에서 이제 의사가 되려면 또 파락군에 가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킨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묵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 짧게 김철원 의원님. 자녀를 입은 이런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어쨌든 중학교에서 계속 1등을 했고 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교육, 좀 더 좋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옮겨갔을 뿐인데 어제 불가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 크겠지만 본인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뭐 스프링클러도 얘기하고 또 복도전에 소화전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래 저런 곳에는 보면 개인 가구나 아파트에는 모두가 개인 소화기를 비차도록 돼 있거든요. 네. 아마 본인들이 지금 개인 소화기가 있었다면 아마 현장에서 조금 초기 진화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오늘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 또는 소화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됐다면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냉장고 옆에 또는 베란다에는 반드시 개인 소화기가 있으면 그나마 이렇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그나마 조금 즉각적인 대책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소화기라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너무 이번 일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자책의 문제는 억장이 무너진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